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조 1천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 6조 4천억 원 불었고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은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 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해 첨단 산업 유치와 구역 내 종사자 편의 시설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의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만여 명의 직원 가운데 단 20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세한 이 매입 면적이나 금액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명의 진짜 의미는 같은 사람의 지속적인 투기라고 풀이하는 시선도 적지가 않은데요. 자, 내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투기에 대한 내부 고발이나 구체적인 형사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조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재개발, 재건축일 텐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기초 상식을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재개발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도심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보시고 또 실제 임장을 다니시면서 물건을 또 매수하시는 이런 분들 많으시는데 재개발을 그 지역에 가셔서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상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기본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 재개발. 왜냐면 이제 지자체마다 서울시나 부산시 이렇게 지자체마다 그 재개발에 대한 조례가 다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시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제 서울시의 지금 재개발의 그 진행 프로세스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맨 처음에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 네, 서울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좀 호의적인 서울시장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5%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나오면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권리가액이라는 것을 산출해냅니다. 이 권리가액은 어디에 그 적용이 되냐? 이 조합원 이제 분양가가 나오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현재 갖고 있는 권리가액을 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까지 나오게 되는 게 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나는 뭐 25 또는 35평 이런 식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고요. 여기 단계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비로소 입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 단계까지 한 8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정비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판단을 할 때는 보통 요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 여기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요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에 여러분 이제 빌라 재개발 지역에 얼마 주고 나는 피를 얼마 주고 얼마짜리를 빌라를 샀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구입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과연 거기가 내가 산 물건이 분양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냥 중개인 말만 믿고 그냥 사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이거는 누구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분양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원문을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좀 더 가능한 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재개발의 기본 분양 자격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공부상이 뭡니까? 건축물 대장이죠. 거기에서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분양 자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대지 지분이 몇 평 이상이 돼야만 분양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틀립니다. 대지 지분이 한 평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특정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죠. 국공유지의 그 건축물 위에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축물인데 이것도 조합이 정한 정관에 의해서 그 입주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은 없는데 땅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총 면적의 90제곱미터 이상 거의 뭐 25.7평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요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당시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권리가액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땅의 가치 또는 건물의 가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25평이 최소 그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거기에 조합원 분양가보다 이 권리가액이 크다. 이럴 경우에도 분양에 자격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뭐 약간 미세한데 가장 큰 차이는 분양권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그에 속한 부속 토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만 있는 사람도 안 되고 토지만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주택과 그에 대한 부속 토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재건축에 대한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 자격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 7가지 갖고 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 사실상 건축물이 분양 자격이 주어지냐? 사실상 건축물이라는 게 뭡니까? 공부상 주택은 아닌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죠. 오피스텔의 상가, 근생상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08년 7월 30일 날 서울시 정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아파트 입주권을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은 주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조례가 딱 바뀌면 경과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권리 산정일 2008년 7월 권리 산정일이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바로 전에 정비구역을 이미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분양 신청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다. 이러면은 이렇게 사실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 근생, 쪼개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요.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은 주어지지만 권리가액이 좀 너무 작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구청에서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확인원을 발행해 주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엔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확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 19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항공사진에 딱 찍혀 있다. 이런 것도 분양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재산세나 토지 사용료, 이게 국공유지한테 지료라는 걸 내죠. 요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 바로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독 다가구,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명이죠. 그런데 권리 산정일 이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됐다.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분양 자격 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권리 산정일 이후에 소유자가 한 명에서 10명을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줍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준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997년 1월 15일 전에 이때는 이제 다세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제 가구별로 지분, 구분 소유 등기를 마친 이 다가구 주택이 똑같이 건축 허가를 받아 5개의 호실을 받았는데 5개의 호실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을 때 이럴 때는 별도의 분양 자격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외 규정이 있죠. 2003년 12월 30일 이게 구조례의 권리 산정일입니다. 그 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서 구분 등기를 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환 다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주택에 대해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그 분양 주택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이 지금 6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초과한다. 큰 그 다세대 주택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어떤 조항이 있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독 필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여러 필지를 합쳐서 90제곱미터 이상만 갖고 있으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30, 20, 40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뭉쳐서 90만 넘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도 단독 필지 40에 공유 지분 50 이런 식으로 해서 90제곱미터만 넘으면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자,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토지 그러니까 2003년 12월 30일 옛날 그 구조례의 권리 산정일이죠. 그 전에 이미 토지가 분할이 됐는데 3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9평 정도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양 자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가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필지 그러니까 이 30제곱미터의 그 대지가 지목이 만약에 도로, 현행도 도로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고요. 지목이 대지, 현황도 현황은 도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이 조건에 만족을 해서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머리 아프시죠? 네, 따로 오실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 자격은 없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그 권리가액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최소 이 아파트가 새로 만드는 아파트가 25평인데 그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줍니다. 그리고 이 권리계약이 정말 너무 크면 아파트도 주고 상가도 주고 또 하나 주고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포인트 보시고요. 자, 그리고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피를 안 받은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분양 자격 나옵니다. 그러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은 현금 청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7번째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재개발 지역에서 구축 빌라 사셔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여러분께서 매수한 그 빌라가 혹시 그러니까 매도인이 다주택자다. 그러니까 그 정비구역 안에 2개, 3개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물건을 여러분께서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에 하나를 사셨다. 이럴 때는 분양 자격이 안 나옵니다. 현금 청산입니다. 그래서 매수 전에 반드시 이것은 조합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중개를 할 때는 특약사항에 이게 만약에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양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투자를 하시고 그런 그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분양 자격 말씀드렸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권리 산정일입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권리 산정일이 분양권을 주냐 안 주냐 굉장히 그 갈림길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러니까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그러니까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용산 특별 계획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이죠. 어쨌든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이것이 되어 있는 곳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03년 12월 30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권리 산정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 또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럴 때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들은 정비구역 지정이 된 날이거나 또는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날 이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재건축도 비슷한 그 날짜가 있죠. 자, 권리가액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권리가액이 뭐냐? 자, 권리가액.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에 내가 9억을 주고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구축 빌라를.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가액은 4억이고 프리미엄이 5억입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실제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감정평가에 인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권리가액이고요. 프리미엄은 우리가 웃돈을 주고 사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9억 주고 샀으니까 여기서 끝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또 하나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만약에 분담금이 2억이다 그러면 총 투자액은 11억으로 이렇게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에는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시고 총 투자 비용에는 추가 분담금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근데 권리가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것은 투자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면은 완벽한 그 권리가액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단계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개별 공시지가에 1.3에서 1.5를 곱해서 비례율을 또 곱하게 되고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또 비례율이 뭔가 여기서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비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으로 시작해서 110, 120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지역의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례율이 높은 지역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일반 분양가가 좀 비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보통 지방보다는 서울, 강북보다는 강남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이나 생활 환경, 학군이 굉장히 변수가 됩니다. 사업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뭐 소송 걸리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사업성 낮아집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얼마나 그 재개발에 대한 사업에 열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사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되냐? 정비구역 지정 바로 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전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수익성이 극대화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재개발 기본 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투자 관련한 상식을 좀 짚어보고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키워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지 성공 투자할 수 있겠죠.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후에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서울 유망 지역 투자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재개발 어디가 좀 유망한 지역일지 정보 체크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이네요.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3룸 구조의 단독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9억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뭐 지하철 노선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도 편리해 보이고 재개발 관련된 이슈까지 입지와 호재 한 번에 짚어볼까요? 네, 마용선 중에 하나죠. 마포. 마포 중에서도 공덕역 주변, 공덕의 업무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공덕역 주변은 업무단지와 그리고 상업시설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죠. 어떻게? 네, 재개발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공덕역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덕역 주변에 오늘 이제 재개발이 지금 추진 중인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이 공덕역을 또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용산과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의외로 놓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삼각지 그리고 용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의 민족공원과 이런 그 용산의 개발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 공덕의 재개발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교통 호재도 상당히 좋죠. 공덕이 이미 쿼트로플 역세권입니다. 4가지 노선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신안산선까지 2024년에 개통이 되고요. 신안산선이 서울역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서울역에서는 GTX A, B 노선, 그래서 삼성역과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고 또 신분당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신분당선,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좀 환상적인 교통 체계를 갖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까지 나오고요. 또 서울역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착공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덕역 주변에 바로 이 지역 공덕동입니다. 공덕동 자체도 지금 공덕 1구역과 6구역 그리고 18구역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맞은편에는 마레프를 기점으로 해서 아현 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염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촌그랑자이와 마포 프레스티자이 이런 것들이 지금 19억에서 호가가 22억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염리 4구역과 5구역은 2015년에 정비구역 해제가 됐지만 다시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알고 계시겠지만 부가인 뉴타운 2구역과 3구역 이런 것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덕에 있는 이 재개발 지역에 여러분께서 단독주택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시세가 지금 9억에서 10억 5천만 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전세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40년 넘어 있는 구축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1억 2천에서 1억 5천,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7억 8천에서 9억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공덕역과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지가 20에서 30평의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권리가액이 앞으로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지만 앞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명받고 있는 민간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에서 만나고는 3룸 단독주택이었고요. 1:1 무료 상담 전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서울 유망 지역 투자에 대해서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1:1 무료 상담이 전화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우리논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기준 신규 취백 기준 코픽스가 연 0.86%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우리논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논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관심 많으신 부동산 괜찮은 지역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은 강남을 가져와 봤는데요. 역삼동과 또 양재동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이런 강남의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 역삼동입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또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로 인해서 직주 근접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요. 또 강남의 이런 최대 개발 중 하나인 국제비로 복합지구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남 상구 중에서도 이렇게 천변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아래로 양재천, 위로는 또 강남을 마주하고 있고 이렇게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미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또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GTX C 노선이라는 또 개발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입지며 호재며 빠지지 않는 지역이죠. 오늘 강남권과 서초구까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3백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수익형 부동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강남 지역에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역삼동 근처는 어떤 입지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지역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테헤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코엑스로 이어지는 벤처산업 벨트는 또 대기업을 비롯해 이렇게 많은 업무 시설들도 모여 있는데요. 현재 약 95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들어설 이런 GBC나 국제기업 복합지구가 또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이렇게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탄탄한 일자리와 또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인데요. 주거 지역 또한 그에 걸맞는 또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인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요. 2020년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32%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이렇게 3분의 1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편리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이런 직장인의 니즈와 또 1, 2인구가 원하는 이런 소형 주택의 니즈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점을 노려 이렇게 그에 맞는 수요층을 좀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렇게 서울시 자치구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요. 또 서울시가 13년 만에 또 최대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역시나 강남을 보시면 25% 상승률로 1위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2030 플랜의 이런 3도심 지역과 또 강북의 이렇게 마용 성강 위주로 많은 상승폭을 또 보여줬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강남의 인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집중화 현상도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의 기본 요소가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인구 집중화 현상은 가면 갈수록 그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교통 살펴보시면요. 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서울 곳곳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들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또 광교와 성남을 잇는 또 신분당선과 또 수인분당선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북부와 수도권 남부 그 중심지를 연결해주는 GTX 신호선과 또 A노선이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러한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서 강남 간의 이런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두 노선들이 연결돼 있다는 점만 봐도 입지적으로 또 얼마나 중요한 또 지역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노년, 신사, 청담동이 또 상업시설들도 포진해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런 테헤란로의 업무단지와 또 우측으로 삼성동의 이런 코엑스 업무단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선호하고 그만큼 이렇게 장기적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라고 또 할 수 있겠고, 이처럼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 타운과 고소득층이 이렇게 풍부하고 우량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 지역입니다. 인구의 집중화와 교통, 강남의 파라콘까지 이런 강남의 입지적 장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한번 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힘들다는 강남입니다. 강남의 이런 가장 큰 개발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입지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1위를 다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테헤란도 저희 나가봐도 정말 그 업무단지와 빌딩들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여기가 또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네, 먼저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축구장 11배의 면적의 크기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삼성동의 이렇게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한전부지가 있던 그 위치에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컨벤션 등 또 마이스 산업 단지가 구성이 되는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이 됩니다. 이에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또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또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중심엔 또 현대차의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GBC가 들어오게 되는데, GBC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주변 일대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곳이 완공이 된다면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최고 이렇게 105층 높이로 서울시의 건축 허가를 통과한 상태지만 현대차 그룹 그 자체 내에서도 건축 방향을 기존 105층 한개동에서 50층 3개동으로 또 내부 방침을 더 정하고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7천억의 규모로 2026년에서 27년 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업무 진구가 또 생긴다면 또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중심부와 이렇게 수도권이 연결되는 이런 광역 그 교통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광역 교통망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거에 발맞춰서 코엑스와 또 현대차 GBC의 GBC 지하의 영동대로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가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부터 코엑스 사거리 사이 600m 구간에 지하 6층 규모의 그런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림산업과 또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또 입찰된 상황인데요. 상업 및 이런 공공문화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이 조성이 되는데, 코엑스와 GBC와 연계해서 그 잠실 운동장에 이런 30배 대규모 지하 도시가 또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지하 1층엔 시민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으로 상업, 여행, 또 문화, 예술 공간이 조성이 되고요. 지하 2층엔 도심공항 터미널과 더불어서 버스 환승 센터도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밑으로 GTX A 노선이 또 운정을 시작해서 삼성을 거쳐 또 동탄으로 이어지고 GTX 신호선의 경우에는 의정부, 삼성, 또 금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뭐 KTX와 또 위례, 신사, 역사를 또 한 곳에 집적하여서 철도 허브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일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또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편리한 광역 교통망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이동 시간이 또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약 4만 명의 또 일자리 창출과 또 4조 원에 달하는 이런 경제적 창출 효과까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 인근에도 또 많은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당선 현재 1단계로 강남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추후 신사동까지 공사가 또 진행이 예정돼 있고요. 2단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한남동을 거쳐 또 용산에 이르는 지하철이 또 생기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주요 업무지구로 이거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신분당선이 강남 한복판을 지나게 되는데 수원, 판교, 강남, 용산에 이르러 대형 업무 시설 및 또 선호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만 또 지나간다는 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전철 사업으로 위례 신도시에서 그 신사역을 잇는 위례 신사선도 2027년 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서울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또 그 위례 신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또 불편한 지역인데요. 이를 해결해줄 중요 노선이 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서초대로 개발 계획, 또 롯데 칠성부지 개발 호재 등 셀 수 없이 많은 호재들이 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는데요. 이러한 노선들과 또 일자리 등이 생김으로써 강남은 지금보다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개발 호재의 중심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개발 호재를 보니까 월세랑 시세 차익 둘 다 보시고 가져주신 것 같아서요. 역삼동 쪽에 1.5룸 오피스텔 금액은 어떻게 돼요? 네, 이제 강남의 이런 1.5룸 원룸의 시세도 4억 중반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 과거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현재가 가장 싸다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4억 5천에서 4억 6천 3백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층이라든지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요. 전세가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5천에서 5천 3백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면요. 대출 70% 정도 예상 금액 잡고 예상 대출액 3억 2천에서 실투자금 1억 1천에서 1억 2천 3백만 원 정도 보시면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에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월세도 받아보고 싶고 시세 차익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 지역이라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셔서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본원장 역삼동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이렇게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이렇게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또 가깝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이런 시간적 의미도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과거에 역세권 10분대, 5분대 정도 보았는데 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이라고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2, 3분 거리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신축이기 때문에 고급 인테리어와 또 1인 가구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등이 또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어서 그런 몸만 들어오면 되는 입주 환경 또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장에 나오셔서 실제 입지와 또 앞으로의 개발 호재, 지하철역과의 또 거리 등은 어떤지 나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하면은 지금 좀 찾아오는 봄날에 참 예쁜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입지부터 볼까요? 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상위권에 꼽히는 지역이 서초구인데요. 서초구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재동을 또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지에 있어서 교통편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투자처나 이렇게 실거주 보실 때도 누구나 이런 대중교통, 그 지하철의 요건들을 또 따지실 것 같습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고요. 또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 연장선이라든지 추가적인 노선 등이 어떻게 확정되어질지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하철 입지를 보면요. 빠르고 또 쾌적하고 또 대형 업무 타운을 다 거치는 그러한 노선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살펴보면요.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수원이나 뭐 광교라든지 뭐 판교 일부 지역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이 신분당선이 갖는 힘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신분당선 광역 노선으로 역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또 빠르게 또 지역 간을 이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이런 대형 업무 타운 등을 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은 2단계까지 구성이 되면요. 용산까지 구성이 되고요. 또 서울역까지 구성이 된다면 판교부터 시작해서 또 양재, 강남,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대형 업무 타운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또 이렇게 라인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9호선이 가지던 힘도 이렇게 마곡 라인이나 여의도 라인 그리고 강남 중심을 또 관통하던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곳 양재동이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도 가장 중요한 또 입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탄천부터 시작해서 청계천, 뭐 불광천, 중랑천 등 여러 천들이 있는데 하지만 강남 안에서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또 많지 않습니다. 또 양재천을 끼고 있는 이런 도곡동과 또 대치동, 개포동이 그 양재동과 그 위치를 또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한강의 이런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또 원하지만 그러한 입지는 또 한정이 되어 있죠.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천변으로도 그 눈을 한번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천변 라인 중 양재동이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양재동은 또 대형 업무 타운으로의 또 접근성도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테헤란로의 이런 벤처산업 벨트와 또 봉은사로의 또 성현 및 이런 의료 관광 벨트,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정보사 부지 등 일자리 타운 등으로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바로 인근에 이런 또 양재 R&D, 또 연구 산업 벨트 등이 이런 직주 근접성이 또 보다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도 살펴보면요,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서울 어디든 또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 시설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남부 터미널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방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또 쾌적한 주거 환경, 또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이 지역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서초구에서 또 다른 인기 지역인 용산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도 꼭 주목을 하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양재동에서 살기가 좋다라는 장점을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좀 욕심을 내볼 만한 개발 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 좀 살펴보면요. 양재 R&D 시리 그 특구가 조성이 또 진행 중입니다. 대기업 이런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또 융합과 또 지역 사회 교류 그 개념을 더해서 자족 기능을 또 갖춘다는 내용으로 4개의 권역과 또 5개의 이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특구를 조성 중에 있는데 또 서초구는 삼성, 또 LG, 뭐 KT, 그 현대 그 기아 자동차 등의 이런 글로벌 기업 연구소가 또 직접된 지역이고요. 양재 R&CD 혁신 거점으로의 또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서울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이런 지리적 거점과 또 다양한 문화의 연계 등 입지적으로 또 최적지라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가깝고 또 교통, 물류 시설이 또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업과 또 연구소가 선호하고요. 또 강남의 이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과 또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인해서 연구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고 또 풍부한 공간 자원 등 그 R&D 이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또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업무 시설과 연구 시설들이 또 조성이 됨으로써 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또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시민의 습과 또 R&D 이런 특화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공원 공원 및 그 거리 예술존 등이 조성이 되어서 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이런 직장인들의 또 만족도가 좋아지고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인구 유입 또한 또 시장의 이런 수요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롯데 칠성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 이 지역 계속 또 지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 부지가 또 종상형이 계획되어서 또 용적률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또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업무적인 측면과 또 일자리 창출 및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이 확장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음 호재 이미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신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앞으로 이런 GTX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GBC가 들어서는 삼성역이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재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지역과 관련하여서 양재 IC 주변으로 또 지하차도 또한 공사함으로써 그 주변 타 지역 간의 또 이동 간의 교통 체증 또한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교통 호재,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은 그 지역의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켜줄 요인이 되는데요. 현재 강남부까지 연결된 부분은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 현재 조금은 또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또 용산까지 연장이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신분당선이 앞으로 이렇게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대형 업무 시설 및 성공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을 지나간다는 점, 그 중에 또 양재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또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7km 구간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그 부분을 지하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또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었던 그런 매연들도 차량이 이렇게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상에는 이런 부족했던 녹지 시설과 또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섬으로써 또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의 교통에 대변화를 줄 수 있는 또 개발 소식이 또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동탄에서는 공사가 시작 중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일자리 엄청 많아지죠. 신분당선 연장 소식에다가 GTX 신호선 지나간다는 소식에 투자를 고려하면서도 내가 살고 싶다 이런저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팀장님 혹시 소액 투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공급보다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황금성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장점을 보일 것 같은데요. 주변의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경쟁력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현재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금 2억 1천에서 2억 3천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에 이런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양재역 역세권에서 저희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실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지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강남권에는 아직도 이렇게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 등이 또 풍부합니다. 그래서 강남권과 이렇게 비강남권, 중강남권의 이런 가격 양극화는 계속해서 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또 양재동 한번 선택해 보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양재동 보시면 또 주변이 상가공원, 또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렇게 GTX라는 이런 개발 호재 등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와 임장 활동 통해서 주변의 개발지와 해당 지역의 특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거주와 투자까지 욕심내보기 좋은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선착순 10명 들기 위해서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